영원히 우리 옆에 있을 것만 같은 강아지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떠날 때의 모습은 사실 굉장히 다양할 겁니다. 노령으로 혹은 질병으로, 사고로 결국에는 우리 곁을 떠나게 됩니다. 이들이 떠나는 것을 사실 막을 수는 없지만은요, 내가 사랑했던 내 친구의, 내 가족의 마지막을 조금 더 편안하게 혹은 조금 더 이쁘게 보내도록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마지막에 도달하여 이젠 치료가 아닌 호스피스 케어를 해야 하는 강아지의 현재 삶의 질을 평가하는 7가지 항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내 강아지 현재의 상태가 그저 불편한 상태인지,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상태인지를 평가하고 더 보전적 치료인 호스피스 케어를 진행을 할지, 아니면은요 안락사를 고려해야만 할지를 평가하는 이 7가지 항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평가하는 7가지 항목마다요 0점에서 10점까지 점수를 매기게 되고요, 총 70점 만점에 내 강아지의 삶의 질 스코어가 30점 이하가 나온다면은요 불편한 상태가 아닌 고통스러운 상태라고 평가하고, 강아지를 편안하게 해주는 안락사와 같은 더 적극적인 처치를 고려해 봐야 합니다. 평가 항목 중 먼저 첫 번째, 고통에 대한 부분인데요. 고통을 완화해줄 수 있는가? 극심한 통증이 있는 강아지의 통증을 완화해주는 것은요,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병의 진행 정도와 통증의 크기에 맞추어 수의사에게 적절한 진통제를 처방받아 통증을 제대로 관리를 해야만 합니다. 강아지 상태 항시 주의를 기울이시고 통증의 신호를 보이지 않는지를 계속 관찰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거의 통증이 없는 정상 상태이며 호흡이 양호하다면 이 경우는 10점입니다. 기력이 저하된 상태로 간혹 통증을 호소하면서 호흡이 약간 가쁘다면은요, 이 정도면 5점 정도를 주시면 됩니다. 지속적으로 비명을 지르고 몸을 떨며 호흡이 가쁘고 매우 힘들어한다면요, 이런 경우는 0점을 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 기준으로 관찰해 보시고요, 0점부터 10점 사이의 점수를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배고픔입니다. 강아지가 식욕을 유지하며 충분한 에너지를 섭취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인데요, 적절한 에너지를 섭취하지 못하면요 강아지는 결국 쇠약해집니다. 시간이 걸려도요, 사료를 숟가락이나 손가락을 사용해서 조금씩 먹이거나 습사료를 작은 경단 형태로 만들어서 입 옆에 깊숙이 밀어 넣어주는 등의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들을 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먹을 수 있는 상태라면요, 먹고 싶어 하는 것이나 먹을 수 있는 것을 먹고 싶어 하는 만큼 주셔야 합니다. 음식의 종류와 상관없이요, 식욕이 좋으면요 충분히 먹는다면 10점입니다. 맛있는 것을 만들어 주거나 손으로 주면은, 핸드 피딩을 하면은 어느 정도 먹는 편이다, 이 경우는 5점 정도입니다. 맛있는 것을 만들어 줘도 식욕이 없어서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면은요, 이 경우는 0점입니다. 세 번째는 수분의 공급에 대한 항목인데요, 강아지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입니다. 강아지가 질병 상태로 인해 스스로 충분한 물을 섭취하지 못한다면은요, 이쪽으로 물을 가져다 주던가 또 주사기를 이용해서 조금씩 마시게 해야 한다, 강제급여를 해야 되는 거죠. 충분한 물을 섭취하지 못한다면은요 탈수에 시달리게 되고, 탈수는요 아이의 질병을 급속도로 악화시키게 됩니다. 강제급여를 통해서라도요 필요한 양의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한다면은요 집에서 피하 수액 등의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셔야만 합니다. 정상적으로 충분히 물을 먹고 배뇨를 잘 한다면은요, 이 경우는 10점입니다. 물 먹는 양이 많지 않아 배뇨가 줄었으며 피부의 탄력이 많이 저하되어 있다면요 5점 정도를 기준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물을 거의 먹지 않아 눈이 움푹 들어가고 소변을 거의 보지 않는다면은요, 이때는 0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위생 상태에 대한 항목입니다. 강아지가 스스로 움직여 대소변을 가릴 수 있다면은요, 패드를요 이용하기 편한 대로 가까운 데로 옮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라면은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시고요, 배변 패드를 그 위에 깔아서 더러워지면은 바로바로 교체하여 강아지의 몸이 항시 깨끗함을 유지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에요 자력으로 배변 배뇨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태라면은요 복부를 압박해서 배뇨를 시켜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요 여러분이 다니는 동물병원에서 압박 배뇨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교육을 좀 받으셔야 합니다. 항시 입, 눈, 귀, 얼굴 주변을요 미지근한 물로 적신 꺼즈로 아니면 수건으로 자주 닦아주시고, 따스한 물로 적신 수건을 꽉 짜서 몸 전체를 자주 닦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누워서 거의 못 움직인다면은요 자세를 자주 바꿔주어서 한쪽으로만 오래 누워있어도 욕창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셔야 합니다. 아셨죠? 이 경우 점수를 매길 때는요 전신의 상태가 매우 깨끗하며 거의 냄새가 나지 않는다면 10점을 주시면 됩니다. 이전보다 환자의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아져서 냄새가 나는 편이면은요 5점 정도를 주시면 됩니다. 욕창이 생겨서 상처 부에서 삼출물이 나오며 계속 냄새가 심하여 괴로운 상태이다, 이 정도 상태라면은요 0점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째는 행복감인데요. 몸은 거의 움직이지 못하더라도 여러분과 눈을 맞추려고 한다거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흥미를 보이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강아지의 잠자리는요, 항시 우리 가족들의 시선이 닿는 곳에 두시고요. 이제는 잘 못 움직이더라도 장난감을 보여주거나 말을 걸어주는 등의 가족의 일원인 강아지가 외롭지 않도록 항시 자극을 주고 배려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과 즐겁게 지내고 또 장난감을 잘 가지고 놀며 사교적이라면요, 이때는 10점입니다. 주위의 자극에 어느 정도 반응을 하고요. 간혹 우울해하는 증상이 있다면요, 이 경우는 5점 정도를 주시면 됩니다. 강아지가요, 가족 등의 주위의 여러 가지 자극에 반응이 전혀 없고요, 구석에 누워서 침울해 한다면요, 이 경우는 0점입니다. 그리고 6번째 활동성에 대한 항목인데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가, 혹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움직일 수 있는가. 화장실에 서 있는 것을 힘들어한다면요, 강아지 허리를 손으로 받쳐주거나, 걸을 때 수건을 배 아래로 둘러서 받쳐서 걷기 편하게 해주시거나, 보행보조 하네스를 사용하여 걷는 것을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정상 활동에 지장이 없이 자유로이 산책하고 또 움직인다면요, 이땐 10점입니다. 어느 정도는 움직일 수 있으나요, 일상생활에서 주위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요, 이땐 5점 정도가 됩니다. 스스로 전혀 움직일 수가 없으며 발작을 보이기마저 한다면요, 이때는 0점입니다. 마지막은 기력에 대한 항목인데요. 이 항목이 제일 중요한 항목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일주일 중에 상태가 좋은 날이 더 많은지 나쁜 날이 더 많은지에 대한 평가입니다. 처음엔 아마 좋은 날이 더 많을지라도 조만간 곧 나쁜 날이 더 많은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아이의 말기의 상태는요,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며 점점 안 좋게 흘러갑니다. 일주일 중에 매일 기력이 좋아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면 10점입니다. 또 일주일 중에 3에서 5일 정도는 기력이 좋지 않아서 힘들어 보인다면요, 이때는 5점입니다. 일주일 내내 기력이 매우 좋지 않아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면 이때는 0점 정도를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10점에서 0점 사이 점수를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셔서 7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겨보시면 됩니다. 이 평가 점수를 근거로요, 여러분이 집에서 강아지를 케어할 때 치료를 계속할지, 혹은 안락사라는 보다 적극적인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처치를 고려할지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강아지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7가지 항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